이 사주는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이 사촌 형의 그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조상 산소를 파묘해서 이장을 했답니다. 그 이후 남편이 불안하고 기분을 언짢으면서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니 산소 때문에 그런가 물어 여기를 찾아왔어요. 하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이 산소 파묘의 권한은 아버지 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손대에 있으니 이 집의 장자의 사주에 보면은 축토라는 이 축토, 이게 한이래요. 이런 글자가 반드시 나올 거다 하니 장자의 사주를 주봐라 내난 것이 바로 이 사주예요. 정주식 백호, 산바람을 타고 백호가 슬금슬금 내려옵니다.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? 예, 을미백호를 잡으러 옵니다 지금. 그러면 을미백호는 어떻게 해요? 예, 간단하죠. 18세 전에 어떻게 도망을 가면 되죠. 그 정축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됩니다. 너무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정축이 지금 을미를 잡으려고 하는데, 우리가 사주의 백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. 사주 속에 이 백호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죠. 백호살은 전생에 화를 참지 못해서 누구를 공격한다든가 싸워가지고 피해를 준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이 업이 태어나면서 갖고 옵니다. 업이 소멸돼서 오면 되면 좋은데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사주에 백호가 딱 드러나죠.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, 두 번째 원인은 자기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을 엄청나게 합니다. 그 집중을 막 겁나게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. 그러면 역시 사주에 백호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사주에 백호살이 있는 분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집중력이 대단하죠. 자기가 원하는 곳에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. 그게 바로 백호살이에요. 자, 이 백호가 할머니고, 하나는 할머니죠. 할머니고, 또 하나는 손자예요. 그러면 할머니가 손자를 잡으러 오는데, 아니, 우리 일반적 상식에서는 할머니가 왜 손자를 잡습니까? 할머니는 손자를 눈에 여도 안 아프다는데,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그거는 유정일 때, 유정은 뭡니까? 살아생전의 이야기죠. 하지만 죽어서 무정세계로 들어가면은 그 말은 안 그래요. 냉정합니다. 너가 나를 해쳤으니 나 또한 너를 가만lang 용서할 수 없다. 이렇게 나가죠. 그래서 정축백호가 산바람을 타고 을미한테로 갑니다. 그럼 이 을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간단하죠. 을미 뭐 신경 쓰나요? 이렇게 잡으러 올 때 이렇게 사화에 도망이라고 하죠. 도망을 치는 거예요. 그럼 간단해요. 살아나요. 그래서 어머니 이 자식이 18세 이전에 유학 보내시면 까딱 없어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? 18세 전에 집을 나가버렸대요. 학교 때문에 집을 나가갖고 먼 곳에서 산답니다. 즉 정축의 에리아에서 한참 벗어난 다른 구역에 가서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대요. 이 을미백호가 당하지 않았어요. 만약에 을미백호가 정축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. 그러면은 100% 당합니다. 왜요? 정축백호와 을미백호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우리가 보통 궁금해하잖아요. 싸워봐야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안 싸워봐도 알아요. 왜요? 동짓딸이잖아요. 누구 편이에요? 정축 편이죠. 자, 잠이 원진이라 야는 힘이 없고 야는 힘이 강해요. 엄청 강하죠. 그러니 그럴 수밖에 싸워봐야 정축이 당연히 이기죠. 근데 왜 싸웁니까? 이렇게 묻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봐요. 자, 정임 한목이죠. 너와 나는 어땠어요? 전생 이전에 형제였다는 거죠. 형제였는지 또는 적군이었는지 그죠? 모르잖아요. 근데 형제 이전에 사이가 안 좋은 앙숙이죠. 앙숙이에요. 그래서
앙숙이었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니까 먼저 태어났고, 이 백호가 다시 정축을 잡으려고 따라왔는데 손자로 태어났으니 잡지를 못하잖아요.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서 저놈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잡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? 정축 백호 할머니가 손자 을미를 잡아버리려고 작전을 하죠. 먼저 치고 오려고 공격하는데 이 을미가 눈치채고 도망간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생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, 이 어머니는 부적을 이야기했어요. 부적은 사고가 났을 때 병원 가기 전에 응급처치하는 게 부적입니다. 그러니 부적으로는 좀 곤란해요. 만약에 부적을 쓴다면은 7년 동안 매년 정초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, 이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. 이렇게 해야 이 백호살이 소멸된다고 합니다. 다음에는 천도라는 게 있죠. 천도제라 그러는데, 이 천도는 또 무엇입니까? 천도라는 것은 전생에 악연의 기운이 뭉쳐져가 있고, 여기 악연의 기운이 뭉쳐져가 있는데, 죽으면은 육신은 사라지지만 기는 안 죽죠. 우리 혼이라 그럽니다. 혼은 사라지지 않아요. 천도를 지낸다는 것은 이 혼을 흐트리는 거죠. 자꾸 흐트리 갖고, 우리가 말하는 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업장소멸이라고 하죠. 업을 닦는다 그러죠. 이 기를 자꾸 닦아가고 흐치갖고 다 올려왔던 데 다 돌려보내고 새로운 기운이 모이게끔 하는 것이 천도예요. 그리고 굿이라는 거 있죠. 이거는 뭐 무속인들 전용이죠. 굿을 하는데, 굿은 어떻게 왜 해야 하느냐 하면은, 굿은 이 할머니의 한을 달래는 것이죠. 누가 을미의 이름으로 이 굿을 하면서 우리 합의보자, 타협하자, 내가 전생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은 미안하다, 잘못했다, 내 이 공을 올릴 테니 받아주고 우리 이것을 정리를 하자 하고,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굿이고, 그 사람이 우리가 무당이라 그러죠. 무속인이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산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정축 백호를 잠재우는 수밖에 없죠. 그래야만이 이 을미가 무탈하죠. 만약에 을미가 18세에 도망을 가버리면은 이 정축은 어떻게 합니까? 걱정할 거 없어요. 손자 떼에 가서 을미의 자식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. 그러면은 을미의 자식이 경진이 앉아있는데 축진파 했죠. 이렇게 축진파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? 지속적인 장애를 일으키죠. 그러면은 손자들이 어떻게 해요? 자식이, 을미의 자식이 바로 못 갑니다. 문제는 뭐냐? 을미의 자식이 태어나는 자체가 버거워지죠. 예. 나의 자식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생길만 하면 축진파 해버리고, 생길만 하면 축진파 해버리죠. 그보다도 또 이 을목의 처녀 여자들이요. 여자들이 자 축미충, 축진파, 누가 이 할머니가 못 들어오게끔 다 막아버리잖아요. 그럼 손자가 생겨요? 자손이 안 생겨요. 자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을미는 정축의 백호를 다 알려드려.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천도제를 하든 구슬을 해가지고 정축에 산바람 타고 내려오는 백호살을 잘 구실러서 돌리 씌우는 거죠.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, 을미와 정축 사이에 전생에 벌어졌던 앙숙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. 하니 이런 사주가 나오면은 우리가 뭐 구슬한다, 천도제를 할 때에 원인을 알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상담하러 오신 분을 이해시키는 방법이고, 또한 그렇게 해야만이 상담하시는 분이 이해를 하고 구슬하든 천도제를 지내든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부족을 선택하든,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권이죠.